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안녕하세요. 예, 저는 천천박사입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은 이게 회계 같은 경우에 회계 내에서도 고급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 질문은 한 번에 몰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회계를 하게 되면 회계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려면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진단을 해봐야 제대로 우리 기관에 회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 감사에 대한 규정도 없고 따로 감사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게 됐고요. 자체 감사를 할 때 지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얘기만 듣고 나가시면 됩니다. 핵심은 뭐냐? 키워드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불구하고가 뭘까요? 불구하고. 뭐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 예, 자체 감사는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세부적인 걸로 기억을 하지 않아도 이 내용들을 보고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위에 있는 그 발췌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것들이냐면 이 매년 우리 그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라고 하는 안내가 있어요. 그 안내 중에서 2022년도께 나와 있기 때문에 2022년도 버전으로 해서 잘라 가져온 겁니다. 일부 몇 페이지인지 모르고요. 그냥 가져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장기간기간 지정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설의 운영에 따른 세입 세출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 시설 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요양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요양원하고 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고, 밑에 나중에 또 나오는데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 내에서는 이 장기요양 기간으로 지정받은 곳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은데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장기요양 기간으로 지정받은 곳들은 장기요양 기간 재무회계 규칙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을 이따가 깊게 들어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알고 계시겠지만 1번 코드로 시작하는 기간, 2번 코드로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아예. 자, 표시한 부분만 읽을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회계는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제가 아까 키워드 뭐 기억하라고 했죠? 불구하고. 기관의 재무회계는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회계는 투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장기요양 재무회계예요. 정보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되어 있죠. 장기요양 기관은. 불구하고 다시 해볼까요? 장기요양 재무회계는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넘어갈게요.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 있죠?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키워드가 맞춰지나요? 매 회계연도 5일 전까지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예산 제출을 해야 한다. 예산 구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어떻게? 장기요양 비용 중 일부를 인건비로 퍼센트가 정해져 있죠?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재무회계 규칙상, 규정상, 지침상 적혀있는 내용들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걸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우리 기관에 피해가 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이걸 여러 번 지적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다 보면 추후에 재지정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감사를 안 받는 기간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내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감사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로 따졌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한 90% 이상의 장기요양 기관들이 감사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이 자체 감사를 하지 않으면 정말 한 5년 안에 아니면 3년 안에 큰 코 다치는 기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들은 그 부분을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쭉쭉 읽어볼게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도 W4C를 통해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출을 문제 없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항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죠. 이때는 전용 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또 뭘 해야 돼요? 인건비 지급 수준을 맞춰줘야 되고,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조정해줘야 되고. 왜? 위에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내용들이 여기에 쭉쭉쭉 나옵니다. 과목 전용 조사를 첨부해야 된다. 이외에는 그리고 또 특정 목적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영 충당금 환경 개선 준비금을 적립할 때, 그러니까 그 현재 회계연도가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이상의 이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근데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적립금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지침상으로는 적립금을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법인인 경우. 사회복지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대응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법인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기간 결산보고 제출할 때는 정보 시스템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20일 이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 시스템 입력을 하게 되면 결산보고를 하면 자동으로 게시가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쓰면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죠. 좋은 점은 이렇게 자동으로 된다는 거,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안 좋은 점은 뭐예요? 정확하게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점이에요. 더 쉬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쭉쭉쭉 넘어가고요.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경우에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 지출 내용을 공개를 해야 되고, 후원금에 대해서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후원금도 지정 후원금이 있고 비지정 후원금이 있죠. 알고 계시죠? 예, 지정 후원금은 지정 목적 외 사용 금지가 있고요. 비지정 후원금은 누가 정해요? 밑에 나옵니다, 여기. 밑에 쭉 나오나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후원금의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에서도 감사가 많이 걸립니다. 의외로. 왜? 여기 지금 규칙상 여기 자세하게 나오나요? 자세하게 안 나오죠? 자세하게 안 나오고 이따 뒤에 여러분들만 들을 실제 지침에서 이걸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실행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법령대로 실행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실무적인 경험이 없다고 하다 보면 상당히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자, 장기요양 재무규칙은 이렇게 짧게 넘어가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공통되는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장기요양 재무규칙에 공통되어 있는 부분들은 크게 얘기할 게 없고요. 법인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사회복지 시설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꼭 노인복지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을 고려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할 때는 장기요양 재무규칙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을 좀 읽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앞쪽은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쪽 보면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 이런 부분들, 후원금, 그다음 물품 관리, 재단에 대한 관리 부분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분을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 아까랑 똑같은 얘기 나오죠. 이런 부분들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있죠?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 되어 있는 세부적인 규정들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각각 세부적인 규정을 먼저 따르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여길 따라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걸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보면 법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쭉쭉 살펴보면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공통적이에요. 여기에 말이 되게 어렵게 돼 있어서 그런데 장기형 재무회계치랑 거의 일맥상통해요. 이쪽에 대해서는. 그런데 물품이 있습니다.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보이세요? 보이시죠? 비품관리대장. 네네. 장기형 재무회계책에서는 비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죠. 아까 여기 보시면 물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사회복지시설 2번 코드, 1번 코드에서는 비품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요. 제가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서류를 또 보세요. 이거는 제가 카페에도 올려놓을게요. 감사보고서란 말이 나옵니다. 야, 됐죠? 예, 여기까지 얘기하면 서로는 끝난 거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장기형 재무규칙을 읽어보면 되겠죠. 예,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읽어보면 나오죠. 기본적인 게 나오고 밑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물품과 감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따로 보조금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보조금 처리 규정은 따로 또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그걸 또 하면 또 1시간이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보조금은 어차피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도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보조금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식자재로. 식자재 외에도 따로 더 있지만 그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분으로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 기능보강사업비는 거의 다룰 일이 없죠. 그 외에는. 그래서 보조금 외에 보면 감사보고서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감사보고서가 자체감사보고서를 의미합니다. 예, 원래는 여기가 법인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하는 단순하게 법인만 활용하는 그런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12년도였나요? 그때 이 규칙 자체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과 시설 공통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1번 코드, 2번 코드로 시작하는 우리 장교양에서는 사업장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요양원은 무조건이었죠. 맨 앞에서 그거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감사는 1번 코드, 2번 코드라면 원래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수월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기관들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보셨나요? 혹시 우리 담당자분들은? 우리 팀장님들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이 감사를 두고서 하시는 그런 시설들을 보셨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원래는 3번 코드였잖아요. 제가 센터, 직원부하고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3번 코드로 오픈되다 언제 바뀌었죠, 이게? 2019년도 12월 12일부터 변경된 거기 때문에 연수로 따지면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도에 바뀐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20, 21, 22년도 지금 가는 중이니까 2년 반 된 거예요. 딱 2년 반. 전체 회계를 볼 때 보통 몇 년을 보죠? 5년을 보죠. 5년을 보는데 2년 반이면 짧은 기간일까요? 긴 기간일까요?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그런 기간이죠. 보통 2, 3년 정도, 새로운 법이 나오고 2, 3년 정도 지나면 슬슬 우리가 감사가 많이 나올 만한 그런 때거든요. 그 전까지는 대표님 알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회계만 계속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지금 모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고 있다고 해서 변명할 수 있나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드린 자료에 보면 이미 우리 유튜브에서는 강의를 했었어요. 현지조사 자료를 보시면 회계 부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실수로 그런 경우, 고의로 그런 경우,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내용을 보시면. 이따 좀 더 깊게 얘기해 볼게요. 고의로 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이런 부분들만큼은 알고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0% 다 모르는 이런 대표님들을 위해서 우리 국회와 같은 기관도 존재하는 거다. 예,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기본적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